아랍에미리트 UAE 이서의 심장부, 화려한 두바이 에어쇼 한복판에서 인도산 테자스 전투기가 끔찍한 추락 사고를 일으키는 순간 전 세계 이목이 경악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20일 AP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에서 성대하게 열린 두바이 에어쇼에서 인도 공군 소속의 테자스 전투기가 비행 도중 처참하게 추락했다고 긴급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곤두박질친 기종은 인도 국영 힌두스탄 에어로노틱스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테자스 최신 개량형 모델인 MK-1A로 알려져 있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이미 지난해 3월 인도 라자스탄 지역에서 훈련 비행 중 추락한 전력이 있던 테자스였기에 이번 사건은 무려 30년이 넘는 기나긴 개발 기간 동안 인도의 방위산업 흑역사로 불려왔던 테자스 프로젝트의 완벽한 종말을 고하는 비극적인 선언과 같았습니다. 두바이 에어쇼의 피날레를 장식하려 나섰던 테자스 전투기는 현란한 고난도 고개 비행을 시도하던 찰나 허공에서 갑작스럽게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기체는 속절없이 흔들리더니 이내 알막툼 국제공항 지면으로 곤두박질치며 거대한 폭발음을 토해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촬영한 관객들의 영상 속에는 창공을 가르던 전투기가 한순간 중심을 잃고 맹렬한 기세로 땅으로 내리꽂히며 불꽃과 함께 산산조각 나는 섬뜩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이 끔찍했던 사실은 사고 지점이 에어쇼 관람을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관객석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이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인도는 30년 동안 공들여 개발한 자국산 테자스 전투기를 전 세계 군 관계자와 잠재 고객들 앞에서 화려하게 홍보하려 했으나 그 결과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최악의 마케팅 참사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인도와 전 세계 전문가들은 테자스가 왜 추락했는지 그 원인을 집요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도 내부에서는 조종사의 단순 실수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었지만 인도의 날카로운 정치-사회 비판 채널인 데시파트에서는 그 추락의 실체를 가차 없이 폭로했습니다. 테자스의 엔진 성능 부족과 기체 결함에 대한 오랜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국제적인 굴욕을 겪는 상황에서도 한국을 향해 큰 소리치던 인도의 태도는 졸지에 난처한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도는 최근 27조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의 KF-21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공군 관계자는 KF-21은 인도에 제한된 적도 관심을 표명한 적도 전혀 없다며 단칼에 부인했습니다. 인도가 이토록 매몰차게 반응했던 이면에는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한국을 극도로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보다 훨씬 일찍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던 인도는 아직까지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경전투기 시장마저 한국에게 빼앗긴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테자스 전투기는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도입 사업 등에서 한국의 FA-50과 치열하게 경쟁했으나 결국 FA-50에 밀려 사업 수주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당시 인도는 수주 실패 직후부터 FA-50의 기체 성능을 깎아내리며 자신들의 전투기가 더 우수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밀렸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유일하게 테자스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나라가 바로 말레이시아였기에 인도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격상시켜 국방장관과 외교장관까지 현지 쿠알라룸푸르를 직접 방문하며 부품 조립과 향후 업그레이드까지 보장하는 등 거의 수출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테자스는 결국 탈락하고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20, 18대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도의 굴욕적인 패배였지만 인도는 포기하지 않고 추가 도입 물량 18대에 테자스를 기어코 납품하겠다며 이를 갈았는데 바로 그 순간 두바이에서 추락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인도의 테자스가 두바이 에어쇼 마지막 날 처참하게 추락한 것은 한국이 UAE와 KF-21 전투기 개발 협력에 관한 15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테자스가 자신들의 미래 경쟁 상대로 한국의 KF-21을 지목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두 기종이 완전히 엇갈린 운명을 맞이한 셈입니다. 특히 KF-21의 공동 개발국이었으나 그동안 분담금 납부를 지연시키던 인도네시아에서는 UAE와의 150억 달러 규모 협력 소식의 놀라움을 넘어선 경악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 UAE KF-21 보람의 계약에 엄청난 투자, 인도네시아는 공경에 몰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노골적인 초조함과 질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UAE와 150억 달러, 약 22조 5천억 원라는 환상적인 계약 금액을 제시하며 KF21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데 매우 야심적이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그 자리를 UAE에 빼앗겨 사업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된다면 UAE는 기술 이전 혜택을 제공받아 방위산업 대기업이 KF21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권리를 부여받게 될 것이며 심지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카이 공식 유통업체로서 활동할 권리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국은 급증하는 수익과 세계 무대에서의 명성을 확실히 거머쥘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이러한 지위를 누릴 수 있었으나 분담금 축소로 인해 인도네시아 내 생산은 물론 아시아 수출 기지로서의 장밋빛 미래마저 좌절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한국 UAE 협력 앞에 인도네시아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은 KF-21이 첨단 전투기를 갈망하지만 대규모 F-35 전단을 감당할 수 없는 국가들을 겨냥한 5세대급 저가형 스텔스 전투기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KF-21의 가격은 F-35 등 동급 경쟁 전투기의 70% 80% 수준으로 책정되었는데 아직 전력화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양산 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이미 FA 옵션 같은 한국 항공기를 운용 중인 국가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KF-21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중동과 남미권에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중입니다. KF-21이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인도네시아는 그제야 다급하게 돈을 내겠다며 나섰습니다. 지난 8월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필 53억 원을 입금하면서 남은 잔액은 내년에 모두 완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을 의심하며 분담금 납부를 미뤘던 인도네시아였지만 전 세계가 한국의 잠재력에 열광하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국이 둔 신의 한 수는 가히 놀라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뒤늦게 모든 돈을 입금하려 해도 한국은 총 분담금 2조 6천억 원 중 이미 1조 원을 삭감하여 6천억 원만 납부할 수 있도록 제한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은 더 내고 싶어도 낼 수 없게끔 판을 짜버린 것입니다. 한국은 정확히 분담금 납부액만큼만 기술 이전을 약속했기에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기초적인 기술만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외교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배제시킨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대신 한국은 2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UAE와 기술 협력을 단행함으로써 KF-21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정상급 5세대 이상으로 진화시키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KF-21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5세대, 나아가 6세대로 도약하는 것이며 이제 그 여정에 인도네시아가 설 자리는 사라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동안 KF-21의 5세대 협력국으로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 이번에 UAE와의 협력만 발표되자 잠시 의아해했습니다. 사우디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F-35 구매를 승인받았기에 KF-21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중동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로프는 11월 24일 한국 사우디의 KF-21 보람의 전투기 공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 정부가 F-35A 48대 도입을 사실상 승인했지만 이스라엘과의 지역 군사 균형을 고려하여 추가 증강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전력이 절실히 필요했고 그 해답이 바로 KF-21이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산 전투기는 정치 군사적 이유로 배제되는 상황에서 최첨단 4.5세대 이상 전투기 중 독자적인 구매가 가능한 유일한 유력 후보가 KF-21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투기 시장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현재 개발을 완료해 나가는 서방 측 전투기는 KF-21이 유일무이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UAE와는 5세대 기술 협력, 그리고 사우디와는 6세대로의 진화 계획을 동시에 실현하려 하고 있다는 놀라운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지난해 카이가 사우디아라비아와 6세대 전투기 및 무인기를 패키지로 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아직 4.5세대 전투기도 양산 단계에 돌입하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6세대를 논하는 것이 성급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 국내 한 커뮤니티에는 KF-21의 6세대 영상과 함께 현대화된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 미사일 영상이 동시에 올라왔다가
전력 노출 우려로 즉시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카이가 F-35를 정면으로 겨냥하기 시작했다며 KF-41에 대해 6세대 개발을 대놓고 홍보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KF-21을 4.5세대급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을 때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한국이 5세대, 6세대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졌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거대한 큰 그림을 치밀하게 완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가면 피곤해지니 그저 뒤따라가는 척 연기해야 한다는 익살스러운 경계심마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하게 차세대 전투기 개발 성공이라는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격동의 순간들을 더욱 생생하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